회사에 온 지 이제 3년 정도 됐습니다. 이 회사에 온 지. 근데 지금 3년 정도 됐는데 제가 요즘 트레이딩에 재미가 붙었어요. 갑자기. 요즘에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호텔에 이제 있는데 오랜만에 이제 제 시간을 갖고 있는데 돈을 제가 막 찍어내고 있더라고요. 호텔에서. 그래서 저는 이 기술, 저희 회사에 오시면 어쨌든 우리 회사 차트를 가지고 트레이딩하는 방법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진짜 조폐 공장장이 된 것 같았거든요. 엊그제? 요즘에도 사실은 뭐 지금도 열심히 이제 트레이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뭐 살 거 없나? 막 이렇게 하긴 했는데 어쨌든 저희 회사는 이제 소개해주신 분이 저희 회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코인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만 알려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사고 파시는 곳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간혹가다 뭐 자동봇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저는 자동봇보다 제가 더 좋거든요. 제가 이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저는 저를 믿어요. 그래서 트레이딩 근데 저 오늘 손절했어요. 사실 앨리스 다시는 안 해. 막 이랬는데 어쨌든 근데 손절 금액은 뭐 엄청 크진 않았지만 저 5,000원도 되게 아까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돈 잃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트레이딩 수익으로 사실은 처음에 이 회사를 만나서 은퇴를 했고 지금은 이제 레퍼럴 수익과 마케팅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 회사가 있을까? 왜냐면 제가 이제 이 회사에 와서 1년 정도 마케팅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회사에서 받은 돈이 어제 노진환 대표님하고 이제 후원 미팅 하다가 제가 받은 금액이 거의 49만 불이 넘으니까요. 1년 만에. 근데 정말 내가 $10,000를 투자를 해서 이 회사에서 내가 49만 불을 내가 14개월 동안 받았다는 게 14개월 동안 49만 불이 얼마예요? 6억밖에 안 돼요? 7억 5천. 김학용 대표님 계셨네. 네, 7억 5천. 그래도 정말 제가 어디 가서 치킨집을 차린 것도 아니고 커피숍을 차린 것도 아닌데 저는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그냥 가정주부 집에서 그냥 안 그래 보이죠? 저 음식 되게 잘해요. 사람들 다 음식 손에 뭐 안 묻혔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동치미당보다 새끼손톱 빠진 적도 있고 정말 너무 평범하게 그냥 가정주부로 살다가 지금은 제가 이 손가락 하나로 돈을 까딱까딱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와 EX가 너무나도 나에게는 놀라운 회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회사는 오늘 이제 다루게 된 건 트레이딩, 레퍼럴, 마케팅. 그래서 제가 오늘 빵풀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저는 오늘 제 날이니까 제가 차트 보는 법을 조금 공유를 이제 하고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저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 차트를 구독을 하시면 신규분들 계시지만 저희 회사는 이렇게 인터넷상에 그냥 회원 가입을 하고 차트를 보는 곳입니다. 근데 차트를 보게 됐을 때 저는 이 차트를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확인하세요? 이슈 캘린더? 아무도 모르신 거 아니죠? 아무도 모르셨죠? 알고 있죠. 근데 저는 항상 이 이슈 캘린더를 확인을 합니다. 왜냐면 오늘 26, 오늘이 며칠이지? 요거죠. 오늘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있으니까 아마 변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들은 이런 이슈들도 다 정리를 해주고 있으니까 꼭 여기를 참고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333 방에는 제가 올리긴 하는데 어쨌든 저는 항상 이거를 체크합니다. 그럼 내가 오후 9시 30분에는 얼마나 변동이 클까? 그때는 선물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밑에 찍거나 위로 찍거나 쏟아버리게 됐을 때 좀 저는 조심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어디 방향으로 튈지 오셨네요? 어디 방향으로 튈지 모르니까. 오늘 목요일인데 다들 많이 오셨네요. 네, 우리 팀이 요즘에 아주 부흥하려나 봐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맨 처음에 이 도미너스 보시나요? 이 고야 도미너스가 지금 35p라는 거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35p라는 건 이제 좀 코인이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지금 10시 항상 여기를 세로 고침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9시에도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상 우리가 지금 시간에 10시인 거를 꼭 확인을 해주시고 지금 보시면 여기서 지금 이 시간 8시부터 9시부터는 살짝 이제 코인이 올랐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걸 제일 좋아하는데 제가 옛날에 트레이딩 하던 시절 옛날에 제가 처음에 이 회사에 와서 차트를 구독을 하고 제가 800만 원으로 트레이딩을 시작을 했는데
만에 제가 거의 3억 가까이 이제 불어나는 그 기적을 만났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43%밖에 안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하는 게 43%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알트코인을 사면 그 다음날 막 2배가 돼 있고 3배가 돼 있고 이거를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월드코인 아세요? 네. 저의 최애 코인이었어요. 월드코인이. 월드코인이 14,000원? 막 이렇게 갈 때 저는 부산에 있었거든요. 근데 부산에 있는데 돈이 몇 천만 원이 막 불어나는 걸 보면서 제가 그 부산에 있는 파라다이스 호텔을 완전 사랑하게 됐어요. 왠지 그 호텔만 가면 돈을 찍어내는 것 같아가지고 막. 근데 그때는 어쨌든 비트 도미넌스가 43%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58%예요. 근데 얼마 전까지는 비트 도미넌스가 63%였어요. 그러면은 다른 알트코인을 내가 현물로 샀으면 그냥 죽 쓰는 거였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비트 도미넌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볼륨 중에 비트코인에 돈이 얼마 있는지, 그 비트코인만 메이저 코인이고요. 나머지는 다 알트코인이에요. 아십니까? 네. 이더리움도 다 알트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알트코인의 대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비트 도미넌스에서 이더리움으로 좀 돈이 옮겨졌을 때 알트들이 좀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미넌스를 꼭 확인을 하고, 오늘도 아직도 비트코인에 돈이 많이 쏠려 있구나. 그럼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비트코인의 방향도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앞에 있는 거는 처음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냥 이 표로 나타내 준 거예요. 지금 코인의 시세가 바이낸스 기준으로 300 몇 개가 있는데 148개는 지금 올라가고 있고 217개는 내려가고 있다. 이것만 알려주는 거고, 저는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시그널 라인 차트인데, 우리가 이 라인 차트를 가지고 매일 6시에 서울경제TV랑 한국경제TV에서 맞나? 거기서 이걸 가지고 코인의 동향을 6시에 항상 뉴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한 달로 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 달로 줄여서 보셨나요? 저는 한 달로 봤을 때 지금 보면 요런 밑바닥 있는 구간에서는 롱 들어가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요 위에서는 숏이 더 나을 것 같죠? 그럼 저는 요렇게 지금 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롱 포지션이 좋을지 숏 포지션이 좋을지 조금은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내가 이 밑바닥이었다면 저는 롱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달로 줄였을 때 지금 코인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저는 얘는 이걸로만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비트코인의 방향. 그래서 저는 집에서 제가 트레이딩 할 때는 항상 비트코인 차트를 먼저 켜놔요. 늘 다른 컴퓨터에. 왜냐면 비트코인이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비트가 여기까지 올라갔다 지금 고향을 좀 맞으러 갈 것 같은데 살짝만 내려와도 알트코인은 출렁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비트의 차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그냥 LL 뜨면 사고 SS 뜨면 이제 파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저도 요즘 트레이딩 하면서 트레이딩을 이렇게 열심히 안 할 때는 강의를 막 맘대로 막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견디기가. 누가 제 우백코는 아실 거예요. 제가 트레이닝 이제 밥 먹다가 제가 어떻게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이 차트를 믿지 못하고 이 시그널을. 그래서 아마 초보분들도 이 시그널을 믿고 기다리기까지는 너무나도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 제가 합니다. 왜냐면 저는 시드머니를 많이 태우니까, 저는 이제 원래는 우리 은하님 어디 계시지? 은하님이랑 몇 분이랑 이제 약속을 했는데 같이 계셨나? 같이 약속을 했는데 ZEC를 가지고 서로 2,000불 갖다 했는데 제가 숨이 안 차는 거예요. 2,000불을 하는 게. 그래서 제가 2만 불을 넣어가지고 이제 요즘에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 아주 조금 움직일 때마다 미치겠더라고요. 막 심장이 쫄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눈 딱 감고 잤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확실히 1,000불, 2,000불 막 이렇게 수익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열심히 제 인스타에다 올렸는데 열심히 제가 트레이딩 하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말하면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LL 뜨면 사고 뭐 돈 찍어낸다고 하지만 엄청 힘들었어요. 이거 보기까지가. 그래서 제가 요즘에 트레이딩에 완전 재밌었어요. 호텔에서 이렇게 ZEC 하나를 가지고 이거 강의하면 안 되는데 위아래로 그냥 막 발라먹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안 되는데 위아래로 막 발라먹으면서 제가 막 거의 이 1,000불씩 6번을 먹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쉬었어요. 오늘 시마이
나 오늘 심하이다. 자자. 이러고 되게 오늘 열일했으니까 자자 하고 그냥 잤는데 어쨌든 저희 회사는 이렇게 비트코인에 이렇게 차트를 보고 내가 사고 팔고가 가능하고 어쨌든 또 제가 어제 그 후원 미팅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게 바이낸스 기반이거든요. 지금 여기가 다 바이낸스에서 이 차트를 따온 건데 바이낸스 차트에는 우리 SS랑 LL이 없잖아요. 그냥 우리 회사 차트에는 그냥 바이낸스에서 따온 이 캔넬 모양의 SS랑 LL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저는 아마 트레이딩을 못할 것 같은, 아직도 아무리 차트를 보고 캔들을 알고. 그래서 내가 아카데미가 정말 필요한가? 왜냐면 우리가 캔들 모양 알 필요 없고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 알면 좋죠. 저는 이제 3년 정도 됐으니까 제가 남들하고 보는 그 캔들의 모양과 차트를 보는 눈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시그널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LL 뜨면 사고 SS 뜨면 팔고 그렇게 트레이딩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LL 뜨면 사고 SS 뜨면 판다 하지만 요런 데서 좀 잘 팔아요. 긴 장대가 나왔을 때는 고야 라인까지 맞으러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런 곳에서 좀 입절을 하고 빵풀은 아시죠 여러분? 그냥 내가 사면 1.8%에 입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1.8%에 입절을 하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 보이세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전산팀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 지금 이 데이터를 낸 거예요. 그럼 지금 이 파일 필요하신 분은 제가 톡 드릴게요. 근데 지금 ZEC 같은 경우는 L이라는 시그널이 30번, 그 다음에 S라는 시그널이 30번 나왔고 총 60번을 트레이딩을 했다면 60번의 시그널이 나왔는데 57번을 이겼대요. 그 시그널대로 맞았고 3번이 이제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빵풀이 가장 안전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어쨌든 빵 단계도 좋아하고 씨바즈너고도 다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사실 다 알게 되면 사실 빵풀이 좀 답답한 거 있죠. 저는 빵 단계만 하는 사람인데 빵풀은 1.8% 먹고 나오래. 근데 얘가 막 솟아 올라가. 그럼 나는 너무 짜증나잖아요. 포지션이 없으면. 그러니까 저한테는 빵풀이 너무 승이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빵풀하는 그 계정은 또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도 한번 계정을 나눠보세요. 내가 빵 단계 하는 계정과 빵 플러스 하는 계정. 그럼 빵 플러스는 그냥 진짜 빵 플러스 1.8. 근데 어쨌든 저는 트레이딩 하실 때 좀 차트에 집중하실 수 있을 때 트레이딩 하시는 걸 좋아해요. 내가 너무 바쁘거나 내가 뭘 해야 되는데 트레이딩을 막 어설프게 하다 괜히 내가 내 돈을 잃거나 물리느니 저는 그냥 내가 꼭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시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애니메라는 코인도 요즘에 저희 이제 유라말람이 지금 ZEC랑 애니메 주고 있나요? 알람? 뭐뭐 주지? 프롬까지 주고 있죠. 아 근데 얘 프롬 해보셨어요? 프롬? 안 했어요 저희. 얘 너무 아직까지는 저기고 어제 제가 그거 뭐야 앨리스 그래서 유라미가 SS 떴다고 하길래 230분 손절 딱 하고 그냥 안 해버렸어요. 저는 손절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왜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영상이 지금 왔네요. 왜 처음에 왔을 때 얼마 가지고 하라고 하나요? 신규분들한테 처음에 연습할 때 100불 그걸 해야 되는 이유는요. 손절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냐면 100불에서 한 20불 손절하기 쉽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10,000불이 있는데 2,000불 손절하기는 진짜 어렵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2,000불을 기다리다가 내가 8,000불까지 마이너스가 나버려요. 그렇지 않고 우리들은 손절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신규분들은 그 100달러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옛날에 이 자리에 서서 트레이딩 스피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100불 가지고 제가 500불을 만들어서 400불은 또 뺐어요. 근데 그때는 레버리지를 조금 썼습니다. 옛날에는 레버리지 통상 다 20배였습니다. 옛날에 제가 처음 왔을 때. 그래서 제가 그 버릇을 지금 버리지 못하고 지금 여기 데모 트레이딩에 제가 또 20배를 써가지고 지금 이렇게 구경하고 전 데모 트레이딩 되게 그냥 구경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꼭 레버리지를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회사는 레버리지 쓰면 좋아요. 왜냐면 저도 좋아요. 누군가가 레버리지 100배 쓰면은
저희가 받을 레퍼럴이 크잖아요. 근데 100배 쓰면은 그 진짜 심장병 걸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회사는 꼭 레버리지를 2배. 저는 사실 3배 쓰긴 하는데 어쨌든 꼭 2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LA 뜨면 사고 뭐 SS 뜨면 파는 건데 어떠세요? 차트 보기 어려우세요? 근데 저는 제가 차트를 보는 방법은 요 골든 크로스를 진짜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 차트가 아니신 분들이 이게 골든 크로스가 안 보이실 건데 여기 밑에도 보이나요? 골든 크로스? 안 보이죠? 근데 저는 옛날에는 또 쟤는 예세대였잖아요 처음에. 근데 얘네도 어떻게 그렇게 트레이딩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이제 위에 스마트 차트로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이것과 스마트 차트는 알고리즘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이 밑에 있는 L2가 더 강력하다고 느낄 때가 더 많아요. 위에 LL과 SS는 좀 자주 뜨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저는 꼭 밑에도 확인합니다. 내가 L2일 때, LL일 때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고 SS는 이제 만약에 여기 밑에가 L2인데 SS가 떠버렸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보세요. 여기도 똑같이 시그널이 떴네 어차피. 그래서 저는 L2를 조금 더 강력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L2랑 LL이 좀 방향이 같을 때 트레이딩을 더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ZEC가 시그널이 SS죠. 네, 시그널이 SS네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숏 들어가십니까? 저는 사실은 SS 떴다고 해서 저는 이 종가 기준으로 바로 들어가기보다 항상 고야 라인을 좀 추천드려요. 진입하실 때는. 근데 지금 비트가 LL이고 LC이기 때문에 언제든 얘는 고야 라인을 뚫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옛날에는 비트코인과 ZC가 좀 방향이 바뀌게 이제 움직인다고 많이들 했었는데 저는 좀 비트코인의 방향을 되게 많이 보는 편이에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SS 떠서 종가 기준으로 내가 만약에 여기서 들어갔으면 사실 1.8%는 되게 안전하겠죠. 1.8%는 분명히 먹고 나왔겠지만 여기에서 지금 고야 라인까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만약에 지금 추세가 지금도 골든 크로스거든요. 이게 지금 이 상태가. 근데 지금 만약에 노란색이 올라가고 핑크가 내려갔을 때 고야 라인 내려갔을 때는 아마 데드 크로스가 되겠죠. 근데 그게 크로스가 나야지 추세가 바뀌는 게 확실한 거니까 저는 저럴 때 SS면 전 조금 기다릴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비트의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밑바닥에도 이제 RSI가 L이 이제 뜨려고 하고 있겠죠. 매수세가 들어오면. 그래서 저는 지금은 트레이딩은 좀 안 하고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비트 방향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스코어 차트에 대해서도 아시나요? 모든 분들이? 저는 이 스코어 차트를 3주만 저는 보고 있습니다. 3주만. 근데 사실 이 비트코인 다른 차트들 있잖아요. 알트코인들은 스코어 차트대로 내가 스코어 차트를 맹신하시면 안 돼요. 알트코인들은요. 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좀 스코어 차트를 되게 좋아하는데 비트는 지금 어쨌든 지금은 시세가 7만 위에 이렇게 있지만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3주 이내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롱을 잡진 않고요. 그냥 저는 저점하고 고점만 봅니다. 또 내려오게 되면 지금 여기도 이때 3월 21일 날 분명히 시세는 7만이었는데 여기 밑에가 몇이야? 6만 7천까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결국에 여기 빨간색 시세가 왔죠. 3월 23일 날. 21일 날 분명히 6만 7천까지 떨어질 거라고 했는데 3월 23일 이 빨간색 시세가 분명히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다 떠나서 그냥 고점하고 저점만 보기 때문에 비트코인 기준으로요. 그리고 뭐 윤 대표님은 좀 2일 스코어 차트도 좋아하시는데 저는 그냥 우리들은 이거를 이제 우리 세대는 이때였거든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거만 가지고도 트레이딩 엄청 열심히 했었어요.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이때가 매출이 더 많았습니다. 사실은 지금보다. 그래서 이 스코어 차트를 보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그냥 모든 걸 다 보긴 하거든요. 1주, 3주. 근데 일주도 뭐 7만 4천까지 일주일 내에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들은 어쨌든 이 스쿼트 차트는 참고만 하시는 거고 항상 이 바닥에 이 시그널을 보고 트레이딩 합니다. 저는
고야 라인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아니면 이 고야 라인이 저희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은 고야 라인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겠지만 옛날에 의장님이 이 고야 라인을 표현할 때 엄마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모든 캔들이 이 고야 라인을 계속 지지를 받거나 고야 라인을 따라가려고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딩 할 때는 이렇게 이 핑크 색깔 라인이 이렇게 비행기 상승하듯이 올라갈 때는 코인이 상승세, 그 다음에 추락하듯이 내려갈 때는 하락세, 그 다음에 일자로 서 있을 때는 횡보. 그때는 시그널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횡보 때 뭐 해야 돼요? 전 안 해요, 트레이딩. 굳이. 예. 그리고 긴 횡보 끝에는 항상 바닥으로 추락을 하거나 아니면 올라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트레이딩 할 때 늘 횡보 때는 잘 트레이딩 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 기울기가 정확할 때는 진짜 만약에 내가 LL에 내가 지금 만약에 마켓가로 진입을 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저도 그때 차트 강의 누가 하셨다는데 이 한 칸이 12시간이래요. 12시간 거의 24시간이면 하루잖아요. 여기서 하루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빵 단계로 내가 트레이딩 할 것 같으면 그냥 LL이 뜨고 나서 그 다음에 SS에서 팔고 그리고 빵 플러스 할 것 같으면 근데 빵 플러스 먹기 진짜 조금이라서 아깝다. 그렇죠? 그래도 그게 안전하니까 만약에 내가 진짜 1.8% 여기 먹었으면 우리 또 못 사는 거거든요. 어디서 살지 모르잖아요. 그럼 또 고야라인에서 사야 되는 건데 저는 좀 시바지너고를 좀 보면 시바지너고를 내가 시바지너고 아시나요? 여기 처음 오신 분들 계시나요? 처음 오셔서 시바지너고 못 들어보신 분 모르시죠? 시바지너고가 시그널이 바뀌면 진입을 하는데 어디서 하냐고 그래서 그게 고야 라인에서 진입을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꼭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고야를 다시 맞고 다시 올라갈 때는 먹을 게 많이 없어요. 네. 오래 굳이 갖고 있지 않아요. 시바지너고로 내가 만약에 진입을 했다라면 욕 같아요? 욕 같구나.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윤 대표님 만들어서요. 윤 대표님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시바지너고로 들어갔을 때는 좀 짤먹도 좋고 그 빵풀도 참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늘 트레이딩 할 때 비트코인은 현물로 트레이딩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ZEC는 지금 선물로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요. 맨날 현물만 하다가 오랜만에 선물하니까 감 잡았네 막 이러면서 혼자 열심히 트레이딩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 더 궁금하신가요? 근데 이게 이수근 IO가 이거를 통계를 냈던 거잖아요. 뭐 LL이 떴을 때 이게 지금 빵 단계를 했던 거거든요. 이수근 IO도 계정을 나눠가지고 이제 트레이딩 했던 거예요. 그래서 $10,000를 시작으로 빵 단계 LL이 뜨고 나서 그 다음 시그널까지 가져갔을 때는 사실 약 70%의 수익이 났었대요. 이수근 IO 기준으로. 근데 내가 $10,000을 가지고 한 달을 트레이딩 했는데 거의 1,500만 원을 시작을 했는데 1,000만 원을 내가 만약에 수익을 낸 건가? 맞아요? 네. 그럼 엄청 많이 낸 거잖아요. 이 트레이딩으로 하나로도. 근데 이게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손실도 많아요. LL이 떴는데 마이너스 7%도 손실이었고 하지만 많이 먹을 때도 많이 먹어요. 27%.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수근아이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얘는 뭐야? 1.8%. 1.8% 했을 때 거의 올 수익이에요. 한 번만. 마이너스 6.8%가 났고 그랬을 때도 1,500 가지고 트레이딩 했을 때 거의 40% 정도의 수익이 났었다라는 걸 수근아이오가 이제 정리를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와. 그래서 지금 어쨌든 내가 이렇게 트레이딩을 했을 때 1.8%가 손실이 지금 이게 손실이거든요. 노란 게 많이 없죠. 1.8%가. 그래서 1.8%윤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건 빵 플러스가 가장 답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돌아보니까 저희가 만약에 시드가 진짜 많아요. 옛날 유민호 대표님이 저를 여기 회사에 소개할 때 연주야 우리가 나중에 돈 벌어서 요즘에 그런 소리 안 하더라고요. 100억 가지고 뭐 몰디브 가가지고 100억으로 트레이딩해서 하루에 1%만 먹고 살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하루에 1%면 100억의 1%가 얼마예요? 1억이에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다 쓰고 죽지? 막 그런 얘기를 우리들이 옛날에 이제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정말 내가 시드가 정말 많으면 의장님은 시드가 많잖아요. 그분은 조금만 들어가도 고래예요.
고래 그분도 ZEC 트레이딩 하는데 꼭 손절 여러분들 시그널 바뀌면 진짜 손절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의장님 쇼 들어갈 거 아니에요. SS 떴을 때 그럼 그 고래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당연히 눌리겠죠. 그래서 무조건 SS 뜨면 SS든 뭐든 다른 시그널이 뜨면 꼭 손절을 하시는 걸 늘 추천을 드립니다. 차트는 또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데모 트레이딩. 저 이 데모 트레이딩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전 사실 그 우리 줌 미팅 할 때 실전팀이 이제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저는 다 데모 트레이딩은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다음 날까지 놔둬도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우리 넥스트는 아직 조금 넥스트 지금 시그널이 되게 많이 왔는데 어떤 분은 넥스트 차트로 되게 트레이딩을 잘하는 분이 우리 제주도에 계시는 우리 대표님이 계시는데 저는 넥스트 차트는 조금 짧게 입절을 해야 된다라고 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넥스트 차트가 지금 야심차게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좀 사용 잘 안 하고 있죠. 왜냐면 우리가 ZEC로도 충분히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정말 당장 트레이딩 하고 싶다, 내가 누군가한테 뭐 보여주고 싶다 했을 때 그냥 넥스트 차트 그냥 알람 오면 들어가서 딱 1.8% 먹고 나오는 게 저는 제일 그냥 1.1%든 1.8%든 먹고 나오는 게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넥스트 차트는 조만간 다시 더 이렇게 업데이트 되고 더 이제 좋아질 거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차트 너무 쉽지 않아요? 어려우십니까? 어렵죠. 처음엔 어렵죠. 근데 저도 3년 전엔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귀신도 이렇게 못하겠다. 왜냐면 두 줄 갖다가 트레이딩을 하나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제가 살아남았던 이유는 아마 그 두 줄로 트레이딩 했을 때 제가 현물 트레이딩을 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선물 트레이딩 했으면 저는 진짜 청산 그거 되게 싫어요. 완전 기절할 거.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소개했는데 그 사람이 청산당했다면 저는 진짜 후회할 것 같아요. 내가 이 차트를 소개한 거를. 그래서 그리고 청산가가 안 나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까 2만 불 갖다 트레이딩 한다 했지만 저는 제가 만약에 진입을 하면요 그 밑에 청산가 있죠. 전 거기 이렇게 짝대기로 전 사실 크로스 쓰긴 하는데 저는 청산가 안 나오게 사실 트레이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우리가 거래소 사용법 할 때 조금 더 이제 배우면서 같이 트레이딩 이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요즘 장이 엄청 좋진 않잖아요. 옛날에 불장일 때 12월달 작년 12월달인가 저희가 서현정아유랑 저희 둘이 막 몇천만 원씩 돈을 벌었거든요. 인천에서 둘이. 그래서 막 어깨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엔 장이 엄청 좋진 않은데 우리는 그래도 시그널이 있으니까 꼭 시그널대로 트레이딩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더 할 말이 있나 차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근데 다들 요즘에는 트레이딩 다들 너무 잘하셔가지고 진짜 잘하는 거 맞죠? 다들 근데 표정은 다 지금 트레이딩 안 되는 것처럼 표정이 그래가지고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앨리스 어제 몇 번 맛있게 먹고 진짜 손절하고 진짜 어쨌든 그랬는데 근데 앨리스는 진짜 안 하려고요 다시는. 그리고 지금 저 뒤끝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ZEC가 제일 돈 벌기가 쉽구나 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트레이딩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하고 마케팅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마케팅이 요즘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옛날에는 사실 죄송하게도 마케팅이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마케팅에 맞자도 모르고 물건 팔아본 적도 없고 뭘 누군가한테 전달해 본 적도 없어요. 저는 전도는 해봤어요. 교회 전도 외에는 뭘 전달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은 제가 마케팅 하면서 너무 재밌는 게 요즘 노진아님 때문에 되게 재밌어요. 행복하고. 왜냐면 노진아 대표님이 항상 이제 저한테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감사해요. 뭔가 내가 진짜 뭔가 된 사람 같고 막 노진환 대표님을 위해서 제가 더 활기가 요즘 되게 차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진환 대표님 앞으로 한번 나오셔서 스피치 한번 갑자기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어떻게 요즘 햇병아리 3월 1일부터 지금 엄청납니다. 네. 수원에서 EX 사업하고 있는 노진함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3월 1일 날 EX를 처음 알게 돼서 지금 이렇게 심현주 대표님 도움으로 또 이렇게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를 또 좋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수원에서 던킨도너츠 운영하고 있어요. 2009년부터 시작했고요. 2009년도에 한 개 점포를 하다 보니까 한 18년 꾸준히 해오니까 기회가 생겨서 수원 하나로마트에서 한 18년 운영했고, 동탄 하나로마트에 오픈했고, 동수원점 오픈했고, 서수원이마트 오픈했다가 양도했고 해서 던킨 경험을 쭉 쌓아오던 때에 사실 제가 던킨 도너츠를 막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이제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군대 다 이렇게 남자들 갔다 오잖아요. 군대에 갔더니 저는 행정병이 됐어요. 그래서 중대장님 좀 모시는 일을 했는데, 그때 저는 한 20살, 21살이었고 중대장님은 한 26, 27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대장님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혹시 읽어보셨나요? 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읽고 계시는데 제목부터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저는 어릴 적에 부자 아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 부자 아빠도 갖고 싶고 나중에 내가 아빠가 되면 부자 아빠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그 책이 좀 탐이 났고, 중대장님이 퇴근하시면은 제가 그 책을 좀 몰래 이렇게 봤거든요. 그랬을 때 너무 재밌게 읽었고, 부자 아빠가 해주는 이야기, 가난한 아빠가 해주는 이야기,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너무 재밌게 들렸어요. 그때 너무 인상적이었던 페이지는 그 ESBI, 현금 흐름의 사분면. 현금 흐름이 있는 곳에 이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월급 생활자가 있고, 셀프 인플로이, 자영업자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의 축을 건너서 비즈니스의 영역이 있고 인베스트 영역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비즈니스 영역이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인베스트 영역이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돈을 벌고 내가 구축해놓은 시스템이 비즈니스 시스템이 되어서 내가 잠을 잘 때도 돈이 나오는 구조, 그런 것이 머릿속에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던킨도너츠를 만났을 때는 제가 그 던킨도너츠가 비즈니스고 인베스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영역이 조금은 들어있습니다.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시스템, 내가 알바들로 구축해놨을 때,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어디 놀러 갔을 때도 알바들에 의해서 돈이 들어오는 구조, 그리고 내가 이러한 돈을 투자했을 때 물론 가맹본부와 서로 성장하면서 나눠먹는 구조지만, 저로서는 그 시스템을 돈 주고 사고 싶었던 그런 느낌으로 던킨도너츠를 2009년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프랜차이즈에 한계가 있었고요. 프랜차이즈 안에서도 성공하는 사장님들이 있었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장님들이 있었고,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나는 한 개 점포를 늘려간다 하면 정말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늘려가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해왔더니 한 18년이 지났어요. 근데 제가 30대 때 막연한 꿈은 내가 50세가 됐을 때 100억의 자산을 갖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30대 때부터 메일 아이디는 제가 노지남이니까 이니셜 NJN 50100을 쓰고 있었거든요. 50세에 나는 반드시 100억을 자산을 형성을 하는데, 이렇게 던킨도너츠 해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현실에 만족하는, 좋은 차 타고, 그렇게 좋은 차 아닌데 제 수준엔 너무 좋은 차인 거예요. 좋은 집 살고, 그렇게 좋은 집 아닌데 제 수준엔 너무 좋은 집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해놓은 목표 50세에 100억을 달성하기에는 여러분 혹시 던킨도너츠로 100억 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죠. 저도 그러한 막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믿고 있는 것은 분명히 50세에 100억 자산을 나는 형성할 수 있는데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인데, 그 기회가 왜 이렇게 안 오지? 5년밖에 안 남았는데 약간 조바심이 있었던 그 차에 3월 1일 심현주 대표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현주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들 이렇게 좀 검증하는 과정이 저에게는 반드시 필요했고요. 그래서 그 검증을 위해서는 제가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심현주 대표님 만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제가 여기 월요 미팅에 와보게 됐고요. 그 검증하는 과정 가운데서 제가 가평에 1박 2일도 다녀왔고, 제가 이제 눈으로 확인하고 나의 그 확신, 그리고 이 고야 시스템의 어떤 승률, 그리고 유민호 대표님 만들어주신 이 시스템, 그런 것들이 반드시 저는 제 성공을 이룰 수 있으리라 확신하고, 스폰서님의 시간을 내 시간으로 갖다 쓰자. 그러한 것들, 1박 2일 가니까 그런 정보들이 다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미리 가신 그 성공자들이 해주시는 조언들을 제가 다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 고야 시스템이 있고 EX 차트가 있고 우리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나의 성공을 나보다 더 바라고 있는 우리 스폰서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엄청나세요. 저의 모든 하루 일과를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항상 저에게 저의 스케줄을 저분이 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너무 저 감사하고, 안 바쁘거든요 저. 그래서 제 스케줄 잡아주시면 어디든 갈 테니 꼭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 분 더, 우리 잠시만. 우리 위대한 우리 한 분 더 스피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심영옥 대표님이신데요. 너무나 예쁘시죠? 어디 계시죠? 우리 너무나 멋지신 우리 심영옥 대표님은 우리 웅진코웨이 말해도 되나? 웅진코웨이 우리 두진문 회장님의 아내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너무 멋진 분이 저희 회사에 계십니다. 오늘 우리 마케팅에 대해서 아세요? 스피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좀 내려주세요. 비교가 될까봐. 저는 조금 몇 년 전에 사진이어서, 예, 제가 이제 앞에 나와서 이제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여기 유스메타의 그 글로벌 그 팀을 지금 맡고 있는 두찬 실장의 엄마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을 통해서 이제 그 한 3년, 우리 아들이 한 4년 됐으니까 한 4년 전부터 이제 얘기를 많이 듣기는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20년 정도 이제 계속 뭐 법인도 운영하고 또 이제 이런 협회도 계속 이제 운영을 하면서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제가 또 하는 일이 뭐 남들은 뭐 대표고 뭐 대표이사라고 하면 굉장히 그렇게 화려해 보이고 그렇지만 정말 백조처럼 물밑에서 엄청나게 그렇게 해야지 이제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고정비의 그 압박이 굉장히 심합니다. 한 달이 너무나 빨리 가고요. 직원들 급여 날짜, 뭐 월세, 뭐 이런 것들에는 압박이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점점 더 매출에 비해서 그 순수익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매출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얘기가 앞으로 남고 뒤로 마이너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운영을 하면서 점점 더 이게 현실적으로 이 고정비와 이런 이제 그 인건비와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그 이제 생각을 하면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지?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좀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24년도에 제가 이제 그렇게 계속 이제 뭐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계속 법인도 꾸려 나가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년 동안 5개 법인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단 법인도 이제 2개를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뭐 좀 여러 가지 업종들을 경험을 해보고 또 정리도 하고, 이제 현재는 지금 2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는 맨 처음에 생각했을 때 우리 아들이 계속 권유도 하고, 그래서 한 8대2 정도로 여기다 이제 EX2를 이제 집어넣고 제 이제 시간과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8대2 정도로 해서 제가 조용히 트레이딩을 해서 법인에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좀 캐시플로우가 안 좋고 이럴 때는 제가 또 가수금도 넣고 해서 이제 법인을 계속 또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좀 뭔가 내가 트레이딩을 해서 그런 부분에 좀 도움도 되고 하면 좋겠다, 이런 이제 그냥
생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연습을 이제 한 달 정도 트레이닝 했습니다. 연습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느낀 거는 이게 진짜 시그널이 맞는다고 하는데 진짜 제가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그냥 딱 100만 원을 이제 투여를 했어요. 이게 뭐 이렇게 돈을 이제 막 그냥 계속 넣다 보면은 이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제가 이제 그게 또 계산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100만 원을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하나 제가 생각했던 거는 좀 EX의 그런 그 구조와 이런 이제 그 마케팅 플랜 뭐 이런 것들을 좀 뜯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가 구독을 하면 다 주어지는 거잖아요. 트레이딩 할 사람은 트레이딩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비즈니스에 참여할 사람은 하고 이게 강제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걸 다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뜯어보니까 이거는 마케팅을 안 하면 다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구조적으로 이 회사에서 준비하고 또 우리 원 회장님의 그런 경영 철학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기서 비즈니스를 안 하면 그거는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독하고 나서 한 일주일 후부터 이제 마케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A2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100만 원의 시드를 넣고 트레이딩 연습을 하면서 바로 이제 일주일 후부터 이제 이런 그 비즈니스에 참여를 해서 제가 4개월 차에 딱 3천만 원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생각한 거는 내가 내 인생의 가성비를 찾았구나. 그러니까 내 인생에 이런 가성비 비즈니스 제가 처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 와서 얘기하는 그 인플레이션의 어떤 세상에서 뭔가 내가 더하기 그러니까 뭐를 1 더하기 1을 하면 2가 되는 약간 이런 쪽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다가 여기 와서 제가 이제 그 리워드를 다 또 리플로 받다 보니까 또 리플을 가지고 리플을 늘리게 하는 그 코인 마켓 M이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제가 경험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거기서 선물에다 또 전부 다 넣지는 않고 이제 80% 20% 정도 그러니까 선물에 한 20% 정도만 하라고 이제 또 우리 또 선배들이 알려주니까 또 여기는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4개월 차에 한 3천만 원 정도를 만들고 이제 저는 지금은 이제 선물 비중을 이제 조금 이제 시드는 늘렸지만 뭐 비중은 그렇게 늘리진 않았습니다. 퍼센테이지는. 왜냐하면 아무래도 선물은 이제 또 제가 이렇게 잘 차트를 이렇게 집중하지 못할 때 또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선배들이 맨날 얘기하는 듯이 현물 결국에는 현물 우량 코인으로 가지고 우리가 100억을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의장님도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방향으로 저는 이제 중심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게 왜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수익이 나면 자꾸 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몸을 더하게 되면 마지막에 가서 이제 그거 하나 가지고 손실을 또 보면 앞에서 수익 난 거를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하루에 내가 목표를 뭐 1%든 2%든 정했으면 그 목표가 딱 달성되면 덮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절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트레이딩은 이제 조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한 거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2% 그러면 2%가 됐으면 그냥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덮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제가 또 하는 일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EX에다 8을 쓰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 1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약간 구멍도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저번에 이제 의장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여기다 올인하세요. 이 디플레이션 세상으로 오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셔서 저도 요즘에 좀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다가 또 여기에 이제 우리 EX에 일을 하고 또 이런 이제 그 우리 또 팀들을 또 이제 이렇게 후원해주고 막 이런 일들을 하다가 제가 또 이제 저쪽 사무실에 이제 딱 넘어가면 이게 세상이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쪽 세상 저쪽 세상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요즘에 조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EX의 가치를 제가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을까. 이게 단순히 무슨 구독을 시키고 저희가 매출을 올리는 이런 영업의 행위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제 이제 아들, 딸 벌 되는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부럽기도 해요. 아, 이 나이에 벌써 이쪽에 이 일을 공부하려고 오고 여기에 참여하려고 왔다는 그 느낌이 우리 아이들은 아직도 인플레이션 세상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부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정말 이제 이렇게 투여되는 이 리소스 대비 이렇게 가성비가 있는 일을 만났으니 이제는 이 가치를 사람들한테 많이 전달하고 특히 이제 저희 팀에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이 젊은 친구들한테 정말 이렇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옆에서 잘 하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EX의 가치를